안녕하세요, 차트랩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또 남깁니다. 오랜만이라고 해봤자 뭐 목요일날 썼으니까 얼마 되진 않았죠. 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할 부분들을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우리가 마지막 방송에서 얘기를 했던 게 여기 근처에 왔을 때 기억을 하시려나요?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 라인 근처에 오게 됐을 때 이 구간 안쪽에서 눌리는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근처에 왔을 때 눌리는 형태가 나올 거고, 이 눌림 이후에 추세에 대한 지지받는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상승적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고, 이제 조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로 넘어가고 있는 형태의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들이 좀 많을 수 있는 구간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같은 형태의 그림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추가적인 강한 상승의 형태가 나오게 되고, 이후에 이제 한 차례 조정 형태가 나오게 될 거거든요. 이 상승에 대해서 한 5만 6천 정도 라인까지를 일단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고 있는데, 5만 6천 정도 라인까지에 대한 상승까지를 보고 이후에 강한 조정의 형태를 주면서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해서 조정을 주는 형태가 되고, 이 형태의 그림이 아래쪽에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는 형태가 한 차례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위에 이 반등, 이 조정이 주는 위치, 조정의 위치와 반등의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어떤 위치를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고점에 대한 이탈 형태가 나오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다시 하방으로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느냐에 대한 분기점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에도 이제 지표 쓰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안 쓰시는 분들도 제가 이 지표를 계속 보여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어쨌든 위쪽 매물대 라인, 저항 매물대 라인에 대한 돌파는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위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활발하게 상승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테더죠. 테더의 도미넌스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차트 어린이 분들한테는 제가 추가적으로 지표를 하나 나눠 드렸죠. 나눠 드렸는데, 기본적인 베이스에 대한 설명도 드렸었고, 많이들 쓰는 지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베이스 지표이기도 한데, 거기를 약간 어렌지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 구간이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제 지지 반등을 주는 이제 저점 구간이겠죠. 하락하는 강세에 대해서는 이 지금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강세에 대해서 하락세죠. 하락세에 대해서 지지 반등을 줄 수 있는 바닥 구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는 추세가 완전히 무너진 구간이죠.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고 위쪽 구간이 이제 저항대 구간으로 걸리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위쪽 구간, 요 구간에 대한 이탈이 나올 경우에는 강하게 하락으로 추가적인 이제 변동이 생기는 위치가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전에 드렸었고,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는 구간이 한 군데 정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 구간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이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한 달간이죠. 한 달간 생겼었던 요 구간이 일단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이전의 구간과 비슷한 형태의 구간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형태에서 매매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도미넌스 지표,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트렌드 체커 지표를 가지고 매매하실 경우에는 이 하락하는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이 위쪽 구간, 이 구간에 터치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매도를 할 것인지 매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하는 형태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매수는 없겠죠. 추가 매수는 이제 없어지는 형태고, 여기서부터 정리할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그런 형태로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하락 위치에서 일단 다이버전스가 붙고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인 반등 정도로만 끝나고 있고, 아래쪽에 이 구간을 벗어나는 이레귤러한 형태라고도 말을 하긴 하는데, 가장 추세가 이탈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잘 나오는 구간이 나와 있는 형태고,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길게는 한 달 정도는 이 장이 유지가 됐었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는 하락 추세가 약 한 달 정도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움직일 거고, 만약에라도 이제 이 아래쪽에 저점 라인을 일단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 라인에서 이런 형태로 올라가는 형태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해야 되는 흐름이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요 앞선에서 뭐 이런 조금 기본적인 형태와 다르게 나오는 이런 경우가 나왔을 때는 언제적에 이런 형태가 나왔느냐, 찾아보면은 이때가 그랬어요. 이때가 이제 이탈하는 형태가 나왔는데 2019년 10월인데, 이때 2019년 10월 달에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2019년 10월이에요. 2019년 10월 달인데요. 2019년 10월 달에 어떤 형태가 나왔었냐 하면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 차례 훅 꺼졌다가, 그리고 나서 이탈하고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걸쳐 서서히 이렇게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한마디로 횡보하는 형태가 굉장히 길어졌어요. 이때 추세를 이탈을 하고 상방으로 이탈한 이후에 추세 아래쪽으로 계속 이탈하는 형태가 나왔었는데, 지금 위치랑은 조금 크게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확률은 조금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요것보다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전에 보였던 그림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제 이 구간이죠. 비트코인으로 따지자면은 요 앞선 구간, 여기 8월 이후에 나왔던 요 형태 보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런 형태죠. 아래로 깨지고 내려가면서 8월에서 9월처럼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추세를 치고 올라가는 형태로 고점을 이탈하기 위해서 한번 흐름이 나왔던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내려가는 형태의 그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한 차례 지지 반등, 추세에 대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아직까지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고, 만약에 한 번 더 하락하는 형태가 나왔을 때 추세에 대한 지지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그 힘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서 한 번 더 올라가는 형태, 한마디로 56,000 정도까지 올라가는 형태를 유지해 주면서 이 흐름이 한 번 더 고점을 돌파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위치 확인 정도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뭐 단순하게 설명드릴 거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고, 이제 지표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추가적으로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것만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제가 늘 말하는 건데, 다이버전스라는 거에 대해서, 다이버전스는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추세가 항상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추세가 가장 먼저 우선시 돼야 되고, 추세 이후에 봐야 되는 게 바로 다이버전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매매를 하게 되시면 이런 다이버전스가 고점에서 생기려고 하는 거를 자꾸 보일 겁니다. 왜냐면 이제 고점, 어쨌든 지표가 다 과열돼 버리니까 계속적으로 고점에서 확정되지는 않고 지속적으로 보일 거예요. 다이버전스가 몇 개씩 뜨는 것들이 보일 건데,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게 무조건적으로 확정될 거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추세를 일단 우선시 하시고, 그런 위치가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일단 매수를 삼가야 되는 위치다, 눌리는 거를 기다리는 위치가 되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런 위치가 이전에 여기였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어요. 한번 눌릴 수 있으니까 눌릴 때 매수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눌렸을 때 매수하시는 형태로 취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 추세가 상승이라고 할 때 다이버전스가 생겼다라는 거는 눌렸을 때 매수에 대한 관점을 가져가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첫 번째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다이버전스를 기준으로 눌림목에서 매수 받았을 때는 당연하게도 반등의 형태에서 어느 위치에서 팔 것인지를 미리 고려해 놓으시고, 추세나 뭐 매물대에 대한 이탈 구간을 확인을 하신 다음에 매도 관점 그리고 손절 관점도 확실히 잡아놓고 움직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한 주 되시고, 다음번 영상은 아마 뭐 공개적으로 할 거고, 이 영상도 한 2, 3일 하루 있다가는 풀 겁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